최승희의 월북 이후 1940~50년대 작품 창작 경향에 따른 북한 무용의 형성 과정과 해외 순회 공연에 의해 세계에 알려지게 된 북한 무용에 대해 조망해 본다. 학습 목표: 월북 이후 북한 무용의 기틀을 형성한 최승희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1940~50년대 최승희의 작품 창작 경향에 대해 알 수 있다. 1956년, 57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소련 순회 공연 활동과 의의에 대해 알 수 있다. 민족 무용극에 대해 알 수 있다. 민족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에 대해 알 수 있다. 1956년, 57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소련 순회 공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월북 이후 최승희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승희는 우리나라의 전통춤을 유럽의 무대의 연출 방식으로 재창조하여서 춤 예술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남과 북의 무용사에 큰 영향을 미친 무용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승희는 1946년 남편 안막과 함께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46년 평양에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개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953년에 이 최승희 무용연구소는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로 국립무용연구소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승희는 북한 무용의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35년 월북 전에 최승희와 최승희의 남편 안막 그리고 그녀의 딸 안성희의 사진입니다. 월북 이후 최승희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 북한에서 최승희의 국내외 무용활동 절정기였습니다. 최승희는 북한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55년에는 최승희의 무용인색 30주년을 맞아서 인민배우의 칭호를 받게 되고요. 1956년에는 한설야가 문화예술계를 독점하면서 최승희와 안막은 북한 무용, 북한 예술계를 주름 잡는 북한 권력의 절정기, 핵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동유럽 및 소련 순회 공연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동유럽 순회 공연 횟수를 보시면 제1차 순회 공연은 1950년 6월 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소련,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노보시비르스크, 스베르들롭스크 그리고 2차는 1951년부터 8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코, 폴란드, 독일, 불가리아, 헝가리, 소련 그리고 제3차는 1956년 9월 7일부터 1957년 1월 22일까지 불가, 체코, 알바니아, 헝가리 및 소련 그리고 제4차는 1957년 9월에 동유럽 32개 도시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최승희 소련 순회 공연 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련의 방문 기록이 남아 있고요. 중앙국립문학예술 아카이브라는 곳에 이 순회 공연 기록이 남아 있고 또 러시아 예술사 연구소의 공연 프로그램과 공연 리뷰가 남아 있는 제3차 순회 공연 1956년부터 57년까지 있었던 여러 동유럽 국가도 있지만 소련의 순회 공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56년부터 57년 사이에 걸친 최승희 동유럽 순회 공연 당시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인물이 최승희고요. 정말 여장군처럼 107명의 단원들을 거느리고 동유럽 순회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1956년, 57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소련 순회 공연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북한은 소련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초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북한의 이 사회주의화에 또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1945년 11월 12월 2일에 평양 소비에트 대외문화교류총협회, 줄여서 목스의 지부인 대소련 북한문화교류협회 해서 콕스 또는 조소문화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회를 통해서 소련의 문화가 북한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958년까지 이 기관을 통한 북한과 소련과의 문화 교류는 사회주의 문화 수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와 더불어서 1940년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광복 이후부터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펼쳤고요. 이와 더불어서 예술 외교 정책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여서 북한 예술의 기틀을 마련을 했고요. 북한의 예술단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전 세계로 파견을 하여서 공연과 그리고 춤 교육, 현지 지도,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북한 문화의 예술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예술 외교 정책의 영향으로 1946년 3월에는요, 중국 연변의 연변가무단, 그리고 1955년 6월에 일본 도쿄에서는 금강산 가극단이 창단을 하게 되고요. 1955년 9월에 해방 10주년 기념으로 또 북한의 문화예술 사절단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방문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1955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북한 예술단이 공연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성희, 최승희의 딸, 그리고 이석예, 그리고 나수키, 이렇게 세 사람이 춤 공연을 했습니다. 안성희는 장구춤, 이석예는 당시 국립예술극장 안무 감독을 맡고 있었고요. 뽕 따는 처녀와 장미화, 그리고 나수키는 인민예술단 단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부채춤과 건물을 추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연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세 사람은 당시 북한 무용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이제 주요 수석 무용수들로서 북한 무용의 트로이카, 최승희는 당연히 있지만 이제 차세대 무용 예술가로서 안성희, 최승희를 잇는 예술가로서 안성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의 이석예와 나수키에서 정말 트로이카가 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서 공연을 한 것이죠. 1958년 그리고 카자흐스탄 문학과 예술 1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려인들이 고려극장에서 이제 우리 조선춤을 추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작 원조 예술가 초청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여서 모스크바에서 위치한 북한 대사관에 예술가 초청을 의뢰를 합니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이 나수키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초청이 되어서 고려극장의 무용수들에게 건무, 부채춤, 북춤, 목동과 처녀 등 최승희류의 춤을 전수하기 시작해서요. 1950년대 최승희의 춤이 이렇게 해외 한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사회주의 예술의 우월성을 알리기 위해서 1947년부터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를 하여서요. 북한의 예술을 선전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해외 공연이 증가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소련 순회 공연의 목적은 이런 북한의 예술을 선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정부의 목적은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용의 성과를 이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동시에 방문을 하여서 국가 간의 친선,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은 그리고 문화 교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에 1950년 6월에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죠. 그 당시에도 최승희는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고요. 한국과의 전쟁을 준비한 이 북한 정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세계에 위장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무용예술을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소련 순회 공연의 목적은 북한의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지만 최승희의 개인적인 목적은 본인 무용가로서의 자신의 홍보, 그리고 자신의 예술성을 자신의 작품으로 검증받고 싶어 했습니다. 한 일례로 이 최승희가 장구통 안에다가 자기네 사인이 들어간 자기 사진을 이렇게 넣고 들어가서요. 그 소련이나 뭐 동유럽 가서 예술가들 만나면 그 장구통 안에서 막 이렇게 자기 홍보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홍보를 하다가 당시 같이 단장으로 갔던 허정숙과 불화를 일으켰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마 그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본인을 이렇게 홍보하고 싶었던, 그리고 예술성을 검증받고 싶었던 그 최승희의 개인적인 예술가로서의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검증과 최승희의 예술성 검증을 위해서 동유럽을 위시한 소련 순회 공연이 5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북한 정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1950년대에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는 4차례 동유럽 및 소련으로 순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1956년, 57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소련 순회 공연 개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인원수와 전체 일정인데요. 인원은 최승희와 그리고 최승희의 딸 안성희를 포함한 총 107명이 갔고요. 전체 일정은 56년 9월 7일부터 한 해를 건너서 1957년 1월 22일까지 138일간 83회 공연을 했습니다. 보시면 138일간 공연을 했나 보다, 거의 4개월이 넘는 시간이죠. 했나 보다 하시겠지만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횡단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계속 기차를 타고 건너서 동유럽까지 계속 기차를 타고 그 공연을 하고 밤새 공연을 하고 밤기차 타고 그 다음 도시로 넘어가고 이런 일정을 4개월 넘게 한다는 거는 정말 막강한 체력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소련으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오면서 소련을 거쳐서 북한으로 돌아오는데, 소련은 11월 30일부터 1957년 1월 12일까지 44일간 소련에 체류하면서 5개 도시에서 25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최승희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를 드렸고요. 최승희의 딸 안성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안성희의 본명은 안승자였고요. 1932년 서울에서 출생을 하여서 1946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최승희와 안막이 월북을 했으니까 숙명여학교 재학 당시에 14살 정도 된 나이에 월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52년에부터 56년까지 볼쇼이 극장 산하 안무학교와 루나차르스키 국립극장예술학교, 지금은 이제 기치스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소련에서 춤 유학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1956년에 평양에서 귀국 기념 단독 무용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을 김일성이 직접 꽃다발을 들고 와서 관람을 했다는 일화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56년에 정말 이 최승희와 안막이 권력의 절정기에 있었구나 하는 증명을 해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국을 해서 평양에 소재한 국립무용단에 입단을 하고요. 57년에 북한 고문예술가 칭호를 받게 돼서 최승희 어머니를 잇는 차세대 북한 무용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안성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성희인데요. 57년에 소련하고 북한하고 합작으로 제작한 형제들이라는 영화에서 출연한 안성희의 모습입니다. 세부 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56년 11월 30일에부터 12월 9일까지 키예프 10일 동안 체류를 했고요. 그리고 드니에프로페트롭스크에 7일, 그리고 하리코프 7일,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을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시간이 기차에서 이틀 걸려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착을 해서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일을 체류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련 순회 공연의 일정은 이 모스크바에서 최승희가 새해를 맞기 위해서 1월 1일 러시아에서 그리고 소련에서 이 12월 31일 날 이 새해를 맞는 또 행사가 매우 크게 있거든요. 아마 최승희가 새해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맞아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13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요. 네, 그 북한으로 이제 돌아오는 일정으로 해서 이 4개월간 138일간의 동유럽 및 소련 순회 공연의 대장정이 이루어지고요. 활동 내용, 공연 횟수 보시면 대표적으로 사도성의 이야기, 맑은 하늘 아래서 조선의 어머니, 그리고 민속무용 소품 공연, 이렇게 4종류의 공연이 있었고요. 사이사이에 도시 관광도 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바가노바 발레 학교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그 도시마다 유명한 극장에 들려서 발레, 오페라, 그리고 그런 무용 예술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또 이런 동유럽 무용예술 그리고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동유럽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방문단이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키예프로 입성을 했는지 아니면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입성을 했는지는 이제 조금 더 동유럽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러시아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어쨌든 키예프에 1956년 11월 30일에 우크라이나 지금의 수도죠. 키예프에 도착을 해서 공연을 하고 10일 동안 체류를 하고, 드니프로페트롭스크에 도착을 해서 7일 동안 또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리코프 7일, 그리고 이틀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을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일을 머물고 모스크바로 도착을 해서 12월 31일 날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서 1월 1일에 새해를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심장이죠.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새해를 보내고 이제 13일 모스크바에 체류를 하고 북한으로 떠나는 일정, 마지막 일정이 이 소련 일정이었습니다. 당시 이 소련 순회 공연의 소련 문화부 업무와 담당자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이 최승희 무용연구소 순회 공연의 이 문화부 담당자들이 이렇게 전담하는 담당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무용연구소의 위상을 알려줍니다. 정말 국빈으로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기차역, 키예프와 모스크바 국경 기차역에서 환영, 환송 담당하는 사람, 할라지에프, 이바냔, 드로즈도프, 제바킨,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 제작과 극장 판매, 또 프로그램 제작도 러시아에서 직접 다 이렇게 담당자들이 했고요. 그리고 순회 공연 광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티켓 판매도 있었고, 그리고 신문 소비에트 문화, 서비스카야 꿀뚜라, 그리고 출 도착 정보,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들이 출하고, 이렇게 국빈으로서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대우를 받고 순회 공연을 다녔다라는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